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는 세상에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어머니들, 또 선생님들, 원장님들, 그리고 상담사, 코치, 이렇게 누군가를 양육하고 또 성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위한 마음성장과 의식성장의 여정을 안내하는 강의, 교육, 코칭을 주로 연구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라는 제 책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그림책은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킬까, 또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 3가지, 그리고 하루에 20분만 투자해서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고 또 엄마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성장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마음을 성장시키는 그림책 육아 6단계를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남겨주시는 성찰과 또 질문을 통해서 또 선물을 드리는 시간도 있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라는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심리코칭 안내서예요. 이 책에는 25권의 그림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소개한 그림책은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5살, 6살, 7살 때 제가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겠다고 읽었던 그 그림책들이랍니다. 그 그림책들을 제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 아이가 청소년기를 맞이했고 저도 인생의 중반쯤 와서 사는 게 정말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던 즈음에 그림책을 다시 읽게 되었죠. 저는 그 당시에 심리와 코칭, 또 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인문학적으로 또 독서 치료, 하여튼 공부를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마음과 관련된 공부들을 이것저것 많이 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읽기 시작한 그림책이 제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리고 정말 부드럽게 야단치지도 호통치지도 않으면서 숨쉬듯 가만가만 저를 위로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책들이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경험했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머니들과 나누고 또 그분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또 좋아해 주신다면, 그리고 엄마 마음 성장학교로 또 만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책이 어떻게, 아이가 읽는 그림책인데 내 마음을 위로하고 또 어른인 나를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유의 힘이에요. 메타포라고 하죠. 이 은유는 그림책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가진 아주 가장 강력한 힘인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한 권의 그림책이 있어요. 나쁜 기분이 휘몰아칠 때라는 그림책이에요. 바로 이 그림책인데요. 나쁜 기분이 휘몰아칠 때, 이런 그림책은 이렇게 펼쳐서 보면 그림책이, 이거 봐요. 여기 이렇게 슉 이렇게 이어져서 더 스케일 있게 이 그림책을 볼 수 있어요. 자, 나쁜 기분이 휘몰아칠 때라고 하는 이 그림책은 요즘 같은 계절에 아무 생각이 없이 보면은, 먼저 이 제목을 보지 않고 보면은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이네 라고 그냥 볼 수 있어요. 정말 가을이야, 낙엽이 언제 이렇게 떨어질까, 이렇게 책이 막 반짝반짝 빛나죠. 너무 예쁘다, 그죠? 네. 그런데 제목을 딱 보고 나니까 얘가 뭔가 기분이 나쁜가 라고 할 수 있어요. 책장을 넘기면 또 낙엽이 가득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애드라고 하는 이 아이는 나쁜 기분이, 평소에는 엄청 착한데 평소에는 정말 친절하고 그리고 좋은 아이예요. 그런데 나쁜 기분이 휘몰아치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다 싹 다 쓸어버리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요. 여러분들 그러신 적이 있나요? 애들처럼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었던 적 있나요? 저는 있었어요. 다 쓸어버리고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어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막 다 쓸어버려요. 이렇게요. 모든 걸 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뒤죽박죽 다 쌓여 버렸어요. 애들가 이렇게 다 쌓아 놓은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좀 힘들기도 하겠죠. 이렇게 모든 걸 다 싹 다 쓸어버릴 만큼 얼마나 분을 내고 에너지를 냈을까요. 그때 에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기 펴서 잠시 읽어드릴게요. 에드는 자신이 모두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괴롭히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구나.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망설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나에게 뭔가 필요해. 이대로 이렇게 있을 순 없어. 라고 하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깥에서 바람이. 그리고 에드가 쌓아놓았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고 싹 쓸어버리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날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했던 그 수많은 선택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 삶의 방향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었죠. 네, 그럴 때 어떤 것들이 그러한 삶을 바꾸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까요? 또 에드처럼 나쁜 기분을 멈추고 싶었던 그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 나쁜 기분을 어떻게 멈출 수 있었나요? 에드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는데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시선을 두고 그 바람의 주위를 이렇게 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드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책의 내용을 모두 다 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림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와, 나도 정말 다 싹 쓸어버리고 진짜 새롭게 뭔가 홀가분하게 살아가고 싶어.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지 또는 돈의 문제든지 또는 삶의 어떤 또 다른 어려움이든지 또는 내 몸의 어떤 질병이든지 다 완전히 새롭게 아이처럼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무언가 또 새로운 영감이 올라올지도 몰라요. 아이가 가지고 온 책이지만 아이는 이걸 보면서 그냥 아이다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인 나는 또 이 책을 보면서 엄마 나이만큼 우리는 또 더 깊은 그런 생각들을 또 이곳에서 공감하고 끌어낼 수 있어요. 그림책은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은 의미를 가진 삶의 조각들을 지극히 심플한 언어와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포의 힘이고요. 이 메타포의 힘 덕분에 0세에서 100세까지 인생의 어느 시기를 살아가든지 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림책 속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책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지 그 원리를 좀 알아볼까요? 이 그림책을 쓸 당시에 그 작가의 무의식, 그리고 주인공의 무의식, 이 주인공은 작가가 창조한 주인공이겠죠. 그리고 독자의 무의식. 그런데 이 독자의 무의식이 그때그때 책을 읽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떨 때 기분이 좋을 때 읽을 수도 있고요. 또 기분이 안 좋을 때 읽을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책 같은 경우도 기분이 안 좋을 때 읽으면 한없이 동일시가 잘 되는 그림책이고, 기분이 좋을 때 읽으면 와, 나도 가을에 낙엽이 막 떨어지면 이렇게 막 쓸어봐야지, 이렇게 그냥 재밌는 어떤 경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또 그림책 치료의 원리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그림책 치료의 원리는 프로이드의 정신역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리예요. 그림책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인물은 누구지? 여기 가시가 없다면 이라고 하는 이 고슴도치를 보면서 아마도 지금 누군가는 나도 내가 고슴도치 같을 때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고슴도치는 아니지만 고슴도치는 자기에게 있는 이 가시가 없다면 이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중에도 이 뱃살이 없다면 또는 조금만 더 날씬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거 없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타나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나도 정말 내가 때때로 고슴도치 같은데 라고 느끼는 분은 아마 이 책이 훅 하고 관심이 가게 될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동일시입니다. 나와 닮은 점이 있는 주인공을 보면서 내가 마치 그 인물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제 읽게 되죠.
조금 전에 그 화가 난 애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런데, 나도 정말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다면 아마 동일시를 그때 경험한 거예요. 자, 그렇게 동일시를 경험한 사람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돼요. 책을 읽어나가면서 주인공이 느끼는 그 욕구와 불안,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 이런 걸 보면서 그 독자인 나의 내면에 있는 욕구와 불안, 심리적 갈등들도 표출이 되기 시작해요. 표출이 됐다라는 건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어때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라고 했던 것을 이제 내가 왜 그러는지 알겠어 라고 바뀌어요. 내가 왜 그러는지 알겠어. 만약에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릎을 탁 치면서 뭔가 알게 돼요. 이제 나도 새롭게 달라져야겠어. 이렇게요. 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지각, 사고, 또 마음이 바뀌면서 내 삶은 그대로 있지만, 또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죠. 그러면 우리 그림책 하나 읽어볼게요. 가시가 없다면 이라고 하는 이 고슴도치 이 친구의 이야기예요. 이 고슴도치는 성격이 어떠냐면요. 너무너무 착하고, 나는 고슴도치야. 나는 참 착하고 친구들도 많아. 그런데 오늘은 파티인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그만 폭죽 소리에 깜짝 놀라서 내가 가시를 고추 세웠더니 그만 풍선들이 모두 뻥 하고 터져버렸어. 나도 깜짝 놀랐고 친구들도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이런 적 있으셨나요?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상한, 난처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던 순간 있으시죠? 네. 자, 고슴도치에게 이렇게 우리가 동일시하게 돼요.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내가 원했던 게 아니지만 사람들을 난처하게 하고 곤란하게 했던, 나도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고 우리 동일시를 경험하게 돼요. 이 고슴도치는 이제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서, 고슴도치는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 돌에게, 커다란 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 너는 참 좋겠다. 뾰족한 가시로 친구를 찌르지도 않잖아. 이렇게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돌이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돌이 아니라 거북이야. 만약 네가 나라면 친구들을 찌르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러면 넌 더 이상 고슴도치가 아닌걸. 와, 이 말에 고슴도치는 눈이 밝아지면서 그러네? 라고 알게 됐어요. 바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네? 가시가 없다면 그럼 내가 돌이 되는 건가? 가시가 없다면 난 고슴도치가 이미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고슴도치가 깜짝 놀랄 말을 이 거북이가 해줘요. 나도 가끔은 친구들과 다른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 나도 가끔은 내가 이 딱딱한 등딱지가 무겁고 힘들 때도 있어. 하지만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할 때는 등딱지 안에 몸을 집어넣고 휴식을 즐기면 내 등딱지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너의 가시와 내 등딱지가 다른 친구들의 털만큼 부드럽지는 않아도 속마음은 누구보다 부드럽잖아. 거북이는 이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이렇게요. 자, 이 말을 듣고 거북이가 하는 말에, 거북이가 해주는 말에 고슴도치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해줄까? 이런 친구가 있다니 하고요. 그래서 둘은 이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볼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고슴도치는 자기의 뾰족뾰족한 가시에다가 이 가시를 이용해서 친구들을 위한
꼬치를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창조적이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활용해서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고, 또 고슴도치는 이제 이 가시조차도 자기가 고슴도치가 고슴도치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그림책 심리 코칭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림책 심리 코칭은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그리고 통찰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다시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림책 심리 코칭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책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읽은 그 책을 통해서 나를 발견했다면, 아, 그랬구나, 그랬으면 이 그랬구나의 부분을 삶에 적용하고 변화와 성장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자, 그렇게 한다면 아이가 있는 그림책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림책은 가만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줄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랍니다. 자,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여기 담아왔는데요. 자, 수많은 선생님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그리고 다양한 힐링 분야의 강사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제가 정말 많이 만나는데요. 모두 다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싶으시대요. 화 안 내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신가요? 화 안 내고 싶어요. 정말 좋은 엄마 되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너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아,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정말 도인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요. 저 도인이 아니고, 예, 저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오랜 동안 교육을 하고 또 양육을 하고 또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여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림책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답니다. 특별히 KGM의 그 다양한 그림책들은 마음과 관련된 그림책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들은 모두 그 마음과 관련된 책들에서 뽑은 거예요. 자, 아이에게 화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다른 엄마들이나 새로운 교육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또 교육의 그 어떤 국가의 교육 방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 휘둘리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 뭔가 주관이 뚜렷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아이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사랑해주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런 엄마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그거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 3가지 오늘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그림책에서 통찰을 배운다. 그림책에서 통찰력을 배울 수 있어요. 통찰력이 뭔가요? 통찰력은, 자, 어떤 것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것을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통찰력이 생기려면 먼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가슴으로 느낀 것을 자신의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고 의식이 성장하고 그리고 본연의 나를 회복하게 돼요. 본연의 나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신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그 질서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슴도치가 고슴도치답게 사는 방법을 알게 돼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냥 알게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통찰력을 배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지금부터 또 계속 쭉 들어보시면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왜곡되지 않게.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통찰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 아이들과 하면 정말 좋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그래서 엄마들은 뭐 세상의 일이나 또는 꼭 해야만 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진정으로 그 존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툭툭 던지는 말들, 그 말들을 귀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또는 엄마라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 해야 되는 일이 사실은 없죠.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네, 그거 꼭 해야 되나요? 안 하면 큰일 나나요? 네, 그런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내일 해도 되고 또 좀 미뤘다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대부분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너무 좋아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기 책이 한 권 있어요. 매일 저녁에 또는 아침에 우리 아이와 함께 이 책 한 권을 읽는 그 시간만 투자하면 마음이 정말 안정되고 편안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뭐냐면요, 저는 한국 명상심리학회 회원으로 명상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알아차림 명상 안내하고 있는데요. 마음 챙김 명상, 또 알아차림 명상 이런 걸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오늘의 마음에게 안녕이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오늘의 마음에게 안녕이라는 이 책은 첫 장부터 이렇게 어린이에게 명상을 소개하는 그림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와 같이 명상을 해보는 거죠. 또 명상을 할 때 이 책을 넘기면서 하다 보면은 또 좀 방해가 되고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녹음해서 휴대폰에 녹음하셔서 그렇게 툭 틀어놓고 아이와 함께 가만히 침묵 속에서 네,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부터 차분히 마음속을 들여다볼까요? 편안히 앉아 눈을 감아요. 양손은 배꼽 아래 모아요. 한 손은 위로 얹고 엄지는 서로 살짝 꼬아요. 가볍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어요. 살랑살랑 숨결이 코끝에서 느껴지나요? 이러면서 이 책이 이렇게 명상을 안내하는 그런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정말 한 5분 정도의 좋은 명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집중하는 연습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 알아차림, 이런 명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이제 성장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멈추고 시작하고를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능력, 그 능력이 이렇게 신장되는 거죠. 집중력은 물론 좋아지고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이렇게 메타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커져요. 또 하나는 리더들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중에 첫 번째, 자기 성찰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길러지고요. 어때요? 이 책을 하나 읽으면서 그러한 경험들 하면 너무 좋겠죠? 명상을 또 막 배우러 가고 이러지 마세요. 제가 또 명상 좋은 점 얘기 드렸더니 또 이건 배워야 돼 이러지 마시고, 자, 지금 제가 한 2분 동안 얘기한 걸로 충분합니다. 그림책 한 권을 구입해서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만약에 이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실제로 명상 아주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알아차림 명상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림책에서는요, 사랑과 존중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림책에서 존중을 배운다. 그림책은 정말 지혜로운 어른들이 그림책 작가분들 중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생각이 너무 멋져요. 그 그림책을 온전히 읽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배우고 거기 나오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인지 또 어떻게 아이를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 존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는 이 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 책에 보면은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또 할아버지가 나오고 또 주인공 꼬마 여자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아이가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그림이 이렇게 막 재밌어요. 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사랑이 뭔지 물어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다 너무너무 달라요.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엄마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니까 엄마는 화분에 꽃을 심고 있는 엄마에게 물었더니 엄마는 사랑은 천천히 피어나는 거란다. 봄에 피는 꽃처럼 말이야. 이렇게. 아빠 사랑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아빠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사랑은 갑자기 펑 하고 찾아오는 거란다. 축구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골을 넣는 것처럼 말이야.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할머니는 케이크를 굽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사랑은 케이크처럼 부드럽고 향기로운 거란다 라고 하면서 미소를 짓고요. 할아버지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자동차 모형을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그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잘 정비된 엔진처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다양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랑은 무슨 색깔이에요? 어떤 모양이에요? 달콤할까요? 짭짤할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사랑은 어떤 모양이에요? 물어봤더니 엄마는 꽃을 보고 있었잖아요. 엄마는 사랑은 여러 가지 색깔이란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저마다 다르지.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는 사랑은 동그랗단다. 축구공처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축구 좋아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할머니는요. 케이크를 굽고 있었는데 사랑은 달콤하지 라고 얘기하고 할아버지는 아까 자동차 모형을 막 만지고 있었거든요. 자동차 공장처럼 거대하단다. 사랑은 아주 거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꼬마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또 질문해요. 그러면 사랑에 빠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랬더니 또 다르게 얘기하겠죠.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에 빠지면 아주 친절해진단다. 소년들은 소녀에게 꽃을 선물하고 그리고 기뻐하지. 아빠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에 빠지면 무엇이든지 함께 하길 원해. 그래서 함께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축구 경기를 보려고 여자친구를 경기장에 데리고 가지. 그리고 할머니는요. 사랑에 빠지면 모든 걸 서로 나눈단다. 아주 맛있는 케이크가 한쪽밖에 남지 않아도 기꺼이 나눠 먹지. 할아버지는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함께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드라이브 가는 것만큼 멋진 일은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어때요,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나요? 사람마다 저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신념,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의 욕구,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융합이 돼서 오늘 나의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내일요? 내일은 또 아마 다른 얘기 할걸요? 엄마가 내일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릴 때 엄마의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사랑이 있기는 뭐가 있어? 나도 몰라!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자,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얘기하고 다르게 말해요. 자, 우리가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고 나랑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지만 그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고 자기만의 기분이 있고 자기만의 욕구가 있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할 때 존중이라는 말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존중해야 돼 100마디 말보다 이 그림책 한 번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존중일까? 왜 존중해야 되지? 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림책이에요. 왜요? 우리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아이에게 항상 엄마가 다 알아, 엄마가 정한 대로 해 라고 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꼭 물어보는 엄마가 될 때 우리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엄마가 되는데 성큼 다가서게 될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림책에서 존재 경청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이 고슴도치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가시가 없다면 이 책에서 보면은 처음 만난 고슴도치와 처음 만난 거북이에요. 처음 만난 애들인데요. 얘네 좀 보세요. 이렇게 둘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태워주기까지 하면서 너가 고슴도치일 수 있는 이유는 너의 그 가시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 하나의 존재가 또 다른 존재를 이렇게 마주보며, 눈과 눈을 마주보며, 오늘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친구에게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너가 고슴도치인 이유는 너가 가시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거북이인 이유는 이렇게 무거운 등딱지를 메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존재 경청이에요. 엄마와 아이도 이렇게 마주보고 서서 눈과 눈이 마주보고, 배꼽과 배꼽이 마주보고, 이렇게 선 모습. 그리고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존재 경청이고요. 존재 경청은 아주 낮은 자존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단번에 높은 자존감의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 경청을 계속 이렇게 받은 아이들은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성장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존재 경청과 따뜻한 포옹, 안아주기예요. 하루에 7번을 안아줘야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성장의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번을 안아주고 있으신가요? 네, 하루에 한 번 안아주기도 바쁜 그런 세상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안아주고, 점심에도 안아주고, 저녁에도 안아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꼭 챙겨서 안아주시고, 그럴 때마다 눈을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을 보고 마음속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엄마는 우리 똘똘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할 거야. 엄마는 우리 예쁜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할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 예쁜데 어떡하라고요? 미운 짓 할 때 어떡하냐고요? 그럴 때도 예쁘다라고 하면 다시 그것이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예쁜 짓을 하게 돼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아이가 미운 짓을 할 때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엄마는 너무나 우리 아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 카바찌는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 못함, not knowing. 알지 못함이야말로 그 초심의 정수다라고요. 바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항상 유념해야 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은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이 접점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자, 지금과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원이, 동심원이 이렇게 커진다면요, 지금과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창조성과 상상력, 바로 시의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물에 숨겨진 질서를 아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고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요. 이 말은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곳에서 제가 발췌한 말인데요. 우리가 우리 아이의 그 숨겨진 창조성, 존재로서의 그 변화무쌍한 그 삶을 우리가 맡고 있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늘 아는 것 안에서 선택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아이가 가진 정말 놀라운 창조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아이를 다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알지 못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를 알지 못한다 라는 그 마음은 정말 겸손한 엄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계속 진화되어 왔잖아요. 우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고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손에 붙여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컴퓨터를 몸에 장착하고 살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신인류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신인류예요. 자, 신인류고 우리는 아이들보다 한참이나 뒤처진 원시인이죠.
그런 그 신인류가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작은 씨앗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씨앗 안에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다 알지 못한다. 다만 이 멋진 아이를, 이 훌륭한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음에 감사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루에 20분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림책 읽기 6단계의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배운 방법들을 좀 요약해 가지고 6단계로 만들어 봤어요. 자, 제가 엄마들에게 물어보면 아이 그림책 읽는 시간조차도 너무나 힘든 노동으로 느껴지고 정말 왜 빨리 앉아 막 이러다 나중에 이제 몇 권 읽어주다가 왜 빨리 앉아 라고 이제 막 소리소리 지르게 되는 엄마 목 아파 죽겠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빨리 잠도 자고 그리고 아이와 사랑을 나누면서 엄마는 엄마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우리 아이는 또 예쁘고 착한 그런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란 지혜로운 아이가 될까. 그 두 가지, 2마리 토끼 또 3마리 토끼 미래에까지 그 3마리 토끼 잡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3초간 서로 눈을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 보셨죠? 네. 고슴도치와 거북이.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은 또 제가 여기 PPT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PPT 안에는 또 아이와 엄마의 사진이 있어요. 자, 아이와 엄마의 사진. 그거 보시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루에 책을 읽기 시작할 때 3초간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똘똘이 어딨어? 똘똘이 눈은 어디 있지? 엄마 눈은 여기, 똘똘이는 여기 해서 눈을 이렇게 맞추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어떤 정서 상태인지 아이의 정서 상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엄마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연결이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요? 오랫동안 눈을 바라봐주지 않아서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눈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 눈 어디 있어? 여기? 우리 똘똘이 눈 어디 있어?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숨을 맞춰 보세요. 아이가 막 긴장돼 있어 엄마도 그렇게 좀 맞춰주시고 아이가 좀 차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아이 눈을 맞추면 어떤 일이 되냐면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었던 하루였지만 아이를 눈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로 우리 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로 와서 지금 여기 이 둘만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어떤 책을 읽을까?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하고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눈을 맞추다 보면은 또 이렇게 기분을 알 수 있어요. 아이의 기분. 그런데 저는 제 기분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어머니 계셔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책을 잘 보다 보면 그림책 속에는 우리의 감정을 정말 잘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림책들이 있어요. 키즈엠에서 나온 이 그림책은 오늘 내 기분은 어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기분이 막 나와 있어요. 행복해, 질투나 슬퍼, 자랑스러워, 두려워, 화나 이런 기분들 외에도 정말 많은 기분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엄마들이 자기 자신을 공감할 때 그리고 아이를 공감할 때 남편을 공감할 때도 화나, 좋아, 화나, 슬퍼 이 3가지밖에 모른다면 와, 마음의 열쇠를 탁 열기에 좀 어려워요. 속상해, 질투나, 억울했어, 서러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로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화나는 거랑 서러운 거랑은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이 감정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아이를 더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답니다. 자, 2번째는요. 아이가 읽고 싶은 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똘똘이 오늘 어떤 책 읽고 싶어? 그럼 똘똘이가 하나 고르고 또 엄마도 이렇게 하나 고르고 이렇게 2권을 고르는 거예요. 똘똘이가 고른 거, 엄마 고른 거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갖고 와봐. 그러면 애가 맨날 이것만 갖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이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열흘, 막 20일, 30일, 막 100일. 정말 6개월 동안 똑같은 책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6개월, 1년 동안. 그렇죠. 그럴 때는 어때요? 아, 정말 많은 책을 읽어주고 좀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데 쟤는 왜 저럴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책을 막 숨기고 이런 어머니도 봤어요. 자,
아이가 100번, 1000번 봤다는 건 그 안에서 아직도 할 이야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보는데 그 마음의 열쇠가 탁 풀리면 그 다음부터 보지 않아도 되겠죠. 네, 100번, 1000번 보면서 100번, 1000번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 100가지, 1000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와, 그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것 아닌가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울 수는 없어요. 한 가지를 깊이 있게 배우면 나머지 것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또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책을 다 가르쳐서 아이가 무슨 네이버 지식 검색도 아니고, 네, 아이가 무슨 지식을 이렇게 얘가 막 이렇게 말하면 툭툭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의 방식, 사고력, 을 길러주면 되니까요. 한 권의 책을 100가지, 1000가지 방식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함께 재미난 활동들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반짝반짝. 아이들은 이런 책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똑같이 어린 자기가 나오고 언니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아빠도 나오는 이런 책 좋아해요.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열면은 이 책은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랑 첫 번째 바닷가에 놀러 갔던 기억도 나오고 우유 먹였던 기억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그림들을 아이가 좋아하죠. 왜요? 엄마가 이 책을 보면서 막 신나서 얘기할 거잖아요. 엄마가 너 처음 아기 뱃속에 있었을 때 어땠는지 알아? 네가 뱃속에서 어땠는지 알아? 우리가 바다에 처음 갔을 때 네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또 무서워갖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왜 그래요? 그 이야기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이만 그럴까요? 어른도 좋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지식을 배울 때 우리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배울 때 훨씬 더 신나고 훨씬 더 재밌고 그게 더 큰 배움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고 좋으면 어때요? 똑똑해지죠. 당연히 똑똑해지죠. 아,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웃으면 참 좋아하는구나. 내가 뭘 해도 기뻐하시는구나를 알면은 아이는 똑똑해집니다. 똑똑해집니다. 뭘 가르쳐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아이랑 이렇게 읽는 그림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엄마인 나를 만날 수가 있어요. 가끔은 이제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혼자 있고 싶어, 기분이 나빠, 거짓말하고 싶을 때 읽는 책, 또 뭐 노몬의 특별한 날개, 나다운 것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책 속에서 부모인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미처 내가 몰랐던 모습들을 보면서 나와 너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등장하기도 하고 우리 남편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등장하기도 하겠죠. 자, 다른 어떤 심리 상담이나 코칭 이런 걸 받는 것도 좋겠지만 스스로 매일 밤 아이와 책을 읽으면서 아, 이 모습은 내 모습 같아. 엄마는 우리 똘똘이랑 오늘 이 책을 읽으니까 엄마 마음이 많이 부끄러워졌어. 왜? 엄마도 가끔 이렇게 고릴라처럼 화를 내잖아. 그러면 우리 똘똘이가 얘기해 줄 거예요. 엄마, 그건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런 거잖아 하면서 둘 사이의 어떤 마음의 위로와 공감을 주는 그런 방법들을 또 배우고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사랑이 싹 트고 또 신뢰가 싹 트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책을 읽을 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이렇게 집중해서 읽는 것들을 저는 좀 권하는데요. 뭐, 이렇게 작은 어떤, 뭐 5분짜리, 1분, 2분, 3분이면 읽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아기들 책은. 뭐, 그렇게 읽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글이 있는 책도, 아, 우리 애기가 애기인데 이거를 다 읽어주면 뭐 이해도 못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일상 속에서 하는 말들, 선생님이 일상 속에서 하는 말들은 아주 정해져 있어요. 주로 명령형이고, 네, 명령형 많이 하시죠? 얘들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지 마. 이런 어떤 명령형의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림책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않는 정말 다양한 문장들을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문장들, 아이의 생각을 깊게 해주는 문장들, 상상력을 키워주는 문장들, 다양한 문장들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작가만의 색깔이 묻어있는 아름다운 문장들을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에게 그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온전히 마련해 주면 좋아요. 처음에는 좀 집중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5분, 10분, 이렇게 15분 이렇게 집중의 시간이 점점 길어질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엄마의 그 따뜻한 그 품과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요. 우리 아이가 그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집중력이 아주 깊은 아이, 또 배려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요, 노먼의 특별한 날개라는 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림책 심리 코칭, 지금 앞에서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먼의 특별한 날개라는 이 책은 톰 퍼시벌 글 그림, 한소영 옮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가의 그 허락을 받고 또 한 달 동안 이 키즈엠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자, 제가 제안했습니다. 착하죠? 네. 자, 기특하죠, 제가. 자, 어머니들과 발췌된 그림책만 읽는 게 아니고 한 권의 그림책을 온전히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네. 노먼의 특별한 날개, 톰 퍼시벌, 글 그림. 노먼의 특별한 날개, 특별하고 소중한 나의 이든을 위하여. 글 그림 톰 퍼시벌. 노먼은 매우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조금? 네. 노먼은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노먼의 등에서 날개가 생겼어요. 어떡해요? 노먼은 상상했어요. 키가 아주 커다래진다는 거나 또는 아빠처럼 턱수염이 복슬복슬 자란 모습을요. 하지만 날개가 생길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노먼은 조심스럽게 날개를 움직이다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노먼은 훨훨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마치 새가 된 것 같았고 정말 신났어요. 그때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먼은 문득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날개를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았거든요. 노먼, 저녁 먹으렴. 집으로 돌아온 노먼은 코트로 날개를 숨기기로 했어요. 다행히 엄마 아빠는 노먼의 날개를 보지 못했어요. 집안에서 코트를 입고 있는 노먼을 신기하게 생각할 뿐이었죠. 노먼은 목욕을 할 때도 코트를 벗지 않았어요. 코트를 입고 있으니 너무 덥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날개를 들키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노먼은 공원에 놀러 갔어요. 하지만 날개를 들킬까봐 친구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답답한 차 안에서도 코트를 벗을 수가 없었고 좋아하는 수영도 할 수가 없었지요. 생일 파티에 가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노먼은 비가 오는 날, 그런 날이 가장 좋았어요. 코트를 입고 있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노먼의 친구가 노먼의 코트를 확 잡아당겼어요. 깜짝 놀란 노먼은 버럭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얼른 자리를 피했죠. 이런 날개 따위 필요 없어. 없어지면 좋겠어. 노먼은 생각했어요. 속상한 마음에 하늘을 올려다본 노먼은 날아가는 새들이 보였어요. 하늘을 신나게 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문득 노먼은 깨달았어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건 날개가 아니라 코트라는 것을 말이에요.
놈은 이제 그만 그 답답한 코트를 벗으렴. 엄마 아빠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노모는 머뭇거리며 엄마와 아빠를 바라봤어요. 엄마 아빠가 미소를 짓자 노모의 입가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노모는 답답한 코트를 벗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개를 활짝 펼쳤어요. 그리고 다시 훨훨 하늘을 날아올랐어요. 커다란 날개로 마음껏 하늘을 날았어요. 노모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는 친구들을 발견했어요.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노모를 보더니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모두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노몬과 친구들은 아주 행복했어요. 노몬은 남들과 똑같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만의 특별함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이 동일시, 노몬에게 동일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면 뭐라고 할까 걱정돼서 혹시 노몬처럼 잠바를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날개를 막 구겨놓고 네, 여러분 날개를 활짝 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 지금부터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노몬이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날아가니까 노몬의 친구들도 이렇게 모두 다 자기만의 빛깔이 있는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올랐어요. 모두가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모두가 자기만의 빛깔의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그런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 어머니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나 다른 학부모들이나 학교의 어떤 기준에 얽매여서 우리 아이의 그 특별함을 자꾸 다듬어서 동글동글해지게 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아이의 조금 삐죽하고 모난 모습조차 아름답고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책을 읽고 지금부터 느껴지는 것들을 올려주시면 자, 좋은 글을 뽑아서 또 좋은 글이라기보다 모두가 좋은 글인데 다른 분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글이 있다면 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배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들 써주고 계시죠? 우리도 나누겠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엄마들이 주로 하는 말 있죠. 자, 노몬의 특별한 날개 읽었어. 자, 무슨 생각을 했어? 무슨 얘기야? 노몬이 어떻게 됐어? 기억을 못해? 야, 책을 읽었으면 뭔가 느낀 점이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아주 유아한테는 그러지 않지만 이제 초등학교에 가까워진 한 7살, 6살, 7살만 돼도 우리가 그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애기에게 엄마 해봐, 아빠 해봐 하고 우리 엄마 아빠부터 가르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책을 읽고 좋은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엄마의 말과 아빠의 말을 통해서예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엄마는 이 책을 읽고 났더니 우리 똘똘이도 어떤 날개가 있는데 엄마가 자꾸 똘똘이 날개가 활짝 펴지지 못하게 두꺼운 잠바를 입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런 말 해줄 수 있겠죠. 또는 이걸 읽고 나니까 엄마도 날개가 있는 것 같은데 엄마 등이 지금 막 간질간질해지는 것 같아. 엄마의 날개를 활짝 펼쳐야겠어. 뭐 이런 생각을 나눌 수도 있겠어요. 자, 여러분 책을 읽고 엄마가 먼저, 부모가 먼저 엄마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 여러분 어떤 장면이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오늘 이 책을 읽고 어느 장면이 마음에 들었냐면 바로요. 제일 처음에 날개가 슉 돋아났을 때 여기 노몬이 자신의 날개를 이렇게 혼자서 와 나한테 날개가 있다 발견하고 막 그 날개를 막 사용해보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날개 사용하는 이 장면이 전 좋았는데 여러분 어떤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어떤 장면이 기억나는지 마음에 드는 장면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또 마음도 표현해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책을 읽고 느낀 거, 깨달은 거,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책을 다 읽고 나서 아이하고 다시 눈을 맞추는 거예요. 눈을 맞추면서
엄마는 우리 똘똘이와 책을 읽고 이렇게 얘기하고 눈을 맞추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이 세상에서 우리 똘똘이가 제일 좋아.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똘똘이도 엄마에게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엄마, 나는 엄마하고 이렇게 안고 있는 책 읽는 시간이 최고로 좋아. 이렇게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책도 한 권 읽고 그러면 이 똘똘이가 마음이 충만해져서 잠도 아주 잘 잘 겁니다. 네. 그림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서 다시 눈을 마주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마음을 나눕니다. 어제와 내일에 대한 걱정을 잠시 잊고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랑스럽고 경이로운 존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해 라고요. 사랑해 라는 말은 존재의 언어예요. 이 존재의 언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해도 그 힘이 엄청 세죠. 파워풀하죠. 여러분 사랑해를 너무 아끼지 마세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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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를 많이 하면 사랑이 2개, 3개, 4개, 5개, 10개 이렇게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엄마의 마음에도 사랑이 많아지죠. 자, 이 모든 6단계를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존재경청이고요. 존재경청의 핵심은 바로 눈맞춤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마주치고 하시고 또 시작과 끝도 눈을 마주치고 하시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일치했는지 그 합의하에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엄마는 우리 똘똘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거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하나 써서 냉장고나 여러분 잘 보이는 화장대나 어디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엄마는 우리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거야. 그리고 엄마도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거야. 이렇게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거고 판단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가정의 평화, 공동체의 평화, 세계 평화가 오겠죠. 자, 저는 이 눈맞춤에 대해서 그리고 존재 경청에 대해서 전파하고 안내하는 것을 2022년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가서 언제든지 이 존재 경청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저를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하루에 20분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아름다운 그림책을 보며 나와 너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은 가족 모두를 성장하게 합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대화가 저절로 학습됩니다. 우리 아이가 편안하고 아름다운 대화를 쓸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아이는 미래의 리더, 감성과 사고력이 풍부한 미래 인재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것, 깨달은 것, 그리고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틀어서 오늘 여정은 나에게 뭐뭇이다. 이렇게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언가를 경험했다면 그것과 관련된 나만의 성찰을 꼭 기록해 두세요. 그 성찰만이 내 것이고 그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